안녕하세요, 시크릿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드디어 모델 Y 신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격을 보고서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새로 나온 모델 Y 신형 가격이 87,000불입니다. 이 가격은 텍스 13%를 제외한 가격이고요. 텍스를 더하는 순간 모델 Y 신형의 가격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지 오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가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캐나다에서 전기차를 살 때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 기존 모델 Y와 신형 모델 Y의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기존 모델의 시작 가격은 63,000불 정도입니다. 신형은 87,000불인데 모든 게 다 있는 풀옵션이니까 기존 모델의 FSD 자율주행과 20인치 휠을 추가하면 가격이 81,2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신형과는 6,00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신형 모델 Y 같은 경우 7,300만 원으로 시작하고 FSD 옵션을 포함하면 약 8,200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형 모델 Y는 6만 불 정도 하고 FSD는 자동으로 옵션에 추가가 되어 있네요. 중국은 오토파일럿을 추가한 경우 36만 위엔의 돈으로 한국 돈으로는 약 7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미국과 중국 빼고는 왠지 다 뭔가 호갱님이 된 기분이죠. 하지만 최고의 호갱은 역시 캐나다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캐나다만 가격이 비싼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주던 보조금이 모두 고갈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월 12일 날 캐나다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보조금이 모두 다 바닥이 났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보조금, 연방에서 주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SUV는 65,000불 이하여야 하고 승용차 사이즈의 전기차는 55,000불 이하여야지만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이 약간 좀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에서 900만 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경우 최소 500에서 많게는 700, 900만 원인 걸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가격이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캐나다에는 자동차 브랜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요. 이러다 보니 운송하는 운송 가격과 들어오는 관세 가격을 붙이면 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과거에 자동차 회사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미국 회사에 인수가 되거나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 결과 해외 브랜드에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캐나다 환율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을 수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낮게 평가되다 보니 환율 차이로 인해 차량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 차량을 얘기를 드리자면 한국에 있는 아반떼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캐나다에서 엘란트라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3,2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운송비와 관세 말고도 환율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테슬라 자체의 가격 상승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도 지금 한몫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뒤 캐나다 내에 테슬라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2월달부터 테슬라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9,000불을 올리고 모델 Y와 X는 4,000불을 올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아마 딜러십 판매 방식 때문에 조금 더 차량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뺄게요. 딜러십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대와 기아, GM이나 다른 딜러십의 차량들은 딜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차량 가격의 상승을 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보통 차를 구매하기 전에 웹사이트를 뒤져보는데 이 웹사이트에 나오는 원래 가격보다 딜러십에 가면 구매할 때의 비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더 붙여서 파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뭐 수수료를 붙이다 보니 기존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보다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도 더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 전기차만 과연 이렇게 비쌀까요? 아닙니다. 현재 현대에서 팔고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풀옵션 가격이 세금 전 62,000불이지만 세금을 포함하면 70,000불에 판매하고 있고요.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68,000불에 판매하고 있지만 희한하게 EV6에서만 리베이트 할인으로 5,000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63,000불에 살 수 있고요. 기아 EV9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기준으로 한 경우 82,000불인데 세금을 포함하면 92,000불입니다. 잘 보시면 EV9에는 리베이트 빼주는 금액이 없죠. EV6와 EV9 그리고 아이오닉 5의 판매 가격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도 캐나다가 현저히 높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자동차가 비싼 이유를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일단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 자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 환율 문제, 네 번째는 무역이랑 관세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딜러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생활비도 비싸지고 먹고 살기 쉽지 않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차량을 싸게 살 수 있고 어떤 타이밍에 사야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를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본 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캐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